반갑습니다. 자, 저희 관광주의자들. 자, 아마 올해 이번이 13회? 14회? 제가 편집을 좀 해봐야 되는데,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13, 1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관광공사, 방문을 할 때, 사실 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좀 있어요. 저번에 우리 했던 남북 관광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다룰 때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조금 예, 요만큼 좀 쫄아요. 예. 그렇지만 또 필요해서 저희는 꼭 합니다. 무엇이냐? 저희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냥 여기가 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또 김상태 박사님이 계셨던 곳이라 이곳이 이게 좀 거시기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계셨던 곳이라 더 모를 수가 있고 밖에서 본 입장이랑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존재 이유, 무엇을 하는 곳인가 존재 이유, 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그래서 기타 등등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자, 우리 박사님 제가 좀 전에 오케이 슛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흰색 상의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어두운 색보다 좀 흰색 위주로 밝은색 위주로 입으시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2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0 빨리 돌파하고 3, 400 좀 많이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관광연구원이니까 주제가 연구원에 계셨던 분, 지금 계신 분, 앞으로 계실 분까지 많이 관심 갖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박사님,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한국문화연구원을 다룹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 제가 예전에 있었던 다른 언론사를 다룬다는 거나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한국관광신문이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남들이 싫은 소리 하면 싫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적으로 딴 건 모르겠습니다. 딴 건 모르겠는데 마음적으로 친정이라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박사님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87년 10월에 처음 이제 한국교통연구원 당시 이제 교통개발연구원에 이제 들어가서 96년까지 있다가 96년에 한국관광연구원으로 옮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94년에 관광이 기존 교통부에서 문화부로 이제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옮겨지게 돼갖고 옮겨진 2년 후에 한국관광연구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관광연구원입니까? 문화관광연구원입니까? 한국관광연구원. 원래 처음에는 96년에. 네. 그래서 한국관광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제 2002년에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 그 당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지금과 달리 그 이름이 이제 조금 길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에 알아듣는 분들이 없어서 정책이라는 말을 이제 빼고 당시 한국관광연구원과 문화정책개발원이 두 개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된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연구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으로 출발을 한 걸로. 개발연구원. 개발연구원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2002년에 출발을 해서 이 3년 전에 창립 20주년 행사를 했죠. 그러면 올해는 23주년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순서에 따라서 지금 공식적으로 문서화돼 있는 거를 조금만 개요를 좀 먼저 이거를 박사님이 스스로 무슨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으로 출발한 고 이력 그 과거가 있고 소관부서는 문체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로 돼 있고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습니까? 뭐 소속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네. 연구원장은 누가 지명합니까 이렇게? 연구원장은 이제 이 문화부 장관이 임명하죠. 아, 근데 임명을?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 그 문화부 장관이 제청권을 갖고 아.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예.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형식으로는 임명권자는 문화부 장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주요 역할과 기능은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 육성, 문화복지 관련 정책 연구, 관광산업 육성 전략, 관광 수요 및 공급 분석, 외래 관광객 유치 등. 뭐 컨텐츠는 방송 영상, 게임, 웹핀 등 컨텐츠 산업의 성장 전략 어쩌고 저쩌고. 스포츠는 국민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 정책 기초 연구. 뭐 해외 문화 정책 동향 분석 뭐 그런 거 기타적으로다가 통계 생산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인데 제가 관광 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홈페이지 꽤 많이 들어가서 저 보고서 기사 때문에 보고서 많이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 분량은 관광 쪽이 영어 박사님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문화정책개발원하고 관광연구원하고 합한 2002년 당시의 상황을 조금 복기해 보면 당시에 문예진흥기금이 고갈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문화정책개발원의 예산이 이제 없었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관광연구원의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그 연구원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어떤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된 것도 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 조직의 어떤 효율성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당시의 현실적인 배경 중에 하나는 그것도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5대5 통합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문화산업 연구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파트까지를 포함했기 때문에 관광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2대1 통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5대5 통합이지만. 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주변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박사님이 오늘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는 오늘 많이 못하고 질문만 좀 많을 것 같고요. 일단 비판 및 문제점인데 현장성 부족, 실효성 낮은 보고서, 중복된 연구 및 기계적 용역 수주, 관료적 운영 구조, 그 다음에 연구원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만 뭐 흉보기는 쉽죠. 사실 저는 우리 이 대표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틀린 얘기 맞죠?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업계나 아마 동종 언론 쪽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돌출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의미가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분히 그런 부분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건 뭐 수긍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이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이 연구원의 존재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알 필요성이 없지 않나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연구원이 이제 생산하고 있는 연구물들이 있고 또 이 조사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통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있고 또 별도의 발간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교육 사업 같은 거라든가 또 국제 협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관광계에서는 학계 같은 데에서는 이제 긴밀하게
연구원과 이제 협력이 되고 있고 네. 공공 부분 역시 이제 되고 있는데 그 업계 부분의 협력은 좀그 없죠. 우리 같은 기자나 좀 보고서 들여다보고. 그렇죠. 조금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제가 예전에 그 연구원에 재직할 당시에는 그 업종별 협회들이나 이런 데들하고는 정기적인 협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약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연구원별로 업종별 담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네. 학생님도 뭐 좀 그런 했었어요. 그렇죠. 저야 뭐 그 여행업이라든가 뭐 유원시설업도 제가 담당한 적이 있고. 예. 어쨌든 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쓸데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성격을 제가 이거를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그 연구원 성격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 이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제가 이제 우리 연구원들도 항상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혼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연구원의 그 연구원과 그 학계 간에 약간의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계 간에 약간의 긴장과 이해 부족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은 그 연구원이 내는 어떤 결과물하고 학계가 내는 결과물은 같지 않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다릅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선 우리 학계에 있는 그 학자들 이분들은 두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하나가 연구자적 성격이 있고 하나가 교육자적 성격이 있죠. 그 두 가지죠. 그 연구자는 첫 번째 성격과 두 번째 성격이 1번이 공직자예요. 그 말은 나라의 정책이 원하는 방향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그렇게 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공직자면서 연구자예요. 그 두 가지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게 더 본질이라고 보느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공직자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 그런 면에서 연구도 차이가 있어요. 우선 그 연구가 학계는 이론 연구라고 해요. 우리는 연구원은 정책 연구죠. 정책 연구. 그러면 이제 그 연구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학계는 이론 연구예요. 그럼 연구원은 뭐냐? 그는 그 사회 발전 연구예요.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예를 들면 관광을 통해서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또 각 요소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 물론 학계에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어떤 그 양태는 교수 개인이 혼자 연구하는. 그렇죠. 교수실에서. 그때 박사님 교수실 지금도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크고 좋던데. 근데 그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원래 팀 연구, 조직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 대표님 말씀한 대로 여러 다양한 종합병원에서 뭐 내과와 외과와 신경과와 뭐 영상과와 뭐 이런 데들이 그 같이 협력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론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성을 지향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이라는 것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겠죠. 다양한 분야. 이론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겠죠. 구조 면에서나 이해관계 면에서나 또 혹은 파급 면에서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술 이론 연구는 소위 가치 중립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책 연구는 그럴 수가 없지.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공동선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공익성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가치 내재적이에요. 이런 그 차이가 있고, 엄밀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학술 연구는 매우 엄밀해야 돼요. 방법적으로 정치해야 되고. 근데 정책 연구라는 것은 그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엄밀성을 희생할 수 있다. 물론 엄밀해야 하지만 실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충분히 실수나 많이 이런 게 아니라 네. 조금 결과론적으로 그 과정적으로 네.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방법적 엄밀성을 가져야 되지만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연구윤리라는 면에서 연구윤리는 당연히 학술연구 쪽이 높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공직윤리라는 측면에서는 연구원의 공직윤리가 훨씬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자 기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수는 좀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의 효과라는 면에서 보면은 학술 연구는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독자가 학자들끼리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물론 학생들도 보지만은 학자들끼리의 랭귀지 쓰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게. 그런데 연구원의 연구물은 그건 학자도 보지만 제1 그 독자층은 누구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이 보고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문체부나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관련 부서에 관광공사나 뭐 이런 데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들의 언어로 그 표현돼야 되는 것이죠. 독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학술 연구와 그 이 정책 연구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연구원과 교수 이 직업 이 두 가지 직업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적 대접은 누가 높은가요? 교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건 약간 시대적으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지적으로는 교수님, 우리 사위가 교수일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입사해서 한 몇 년 동안은 연구원이 굉장히 희귀한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이 대표 말씀대로 그랬지만 그 일정한 때는 연구원들을 굉장히 새롭게 봐주는 어떤 측면이 있었고. 긍정적으로 새롭게요? 아니면 신선한 면? 신선하고 여기는 완전히 뭔가 약간 그 좀 더 순수한가 뭐 이런 측면. 물론 이제 예전에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어요. 옛날에 어용학자라든가 관변학자라든가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 보수면은 어떨 것 같아요? 교수가 셀 것 같다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공직자라는 개념이면 그래도 봉급의 한계가. 근데 사립대학 교수는 뭐.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좀 열악한 이런 교수들보다는 그 연구원이 높을 거고요. 그 정도 수준. 지금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 봉급이 이제 상위권에 있는 그보다는 좀 낮을 것 같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연구원의 초기 단계에는 그 연구원이 월등히 높았어요. 알리오라고 있어요. 공공기관 정보에 들을 알려주는 어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그 연봉 평균 직원 평균 연봉이 한 7천 한 5,6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전액 그 봉급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뭐 그거 플러스 하는 정도가 있고 한데 타 기관 연구기관별로 보면은 이제 연구기관 중에서는 한 중위권 중중위권 정도 중중 중하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받는 데에는 물론 그 알리오상에도 한 2~3천 참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과급 체제를 그 분배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좀 연봉을 많이 주는 그런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수학과제를 연구를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는 연구의 수익금의 상당 부분이 이제 급여로 그 보너스 같이 이제 지급이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형식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급여 자체는 이제 그런 그 면에서 이제 교수라고 그런 관계의 수준의 어떤 비교 정도가 있고 그런데 연구원은 그런 인센티브는 없어요. 연구원은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한 몇십만 원 작은 액수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방학이 있잖아요. 맞아. 그게 최고네. 예. 그 방학 동안에 그런 논문들 네. 같은 경우를 써서 네. 뭐 물론 논문이 이렇게 쉽게 짧은 시간에 게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수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수의 경우는 이제 제자들을 양성해서 이렇게 축적해 나간다는 어마어마한 자산 그 인간 문화적 자산이 형성되는 반면에 연구원은 조금 그런 거는 상대적으로 없겠죠. 이제 좀 부족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안식년 같은 경우도 연구원도 이제 안식년이 있고 한데 그 교수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 지방의 어려운 데는 안식년 못 나가고 하는 데도 있지만 조금 이제 체제가 안정돼 있는 대학은 무조건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나거든요. 근데 연구원도 이제 형식은 7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인력 운용에 문제가 없을 수준에서 주기 때문에 재직하는 동안에 2번 갔다 오면은 혜택이 큰 겁니다. 예. 밀려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외 활동 자유도라는 면에서 보면은 교수가 조금 더 자유도가 높죠. 저 연구원은 별로예요? 연구원은 뭐 매번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또 어떤 일정 범위 이상 나가게 되면은 약간 제한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은 어쨌든 조직 체계가 있는 조직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강하냐 뭐 일반 기업에 비해서는 그 약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뭐 위계가 있는 어떤 이런 조직이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대로 이제 독립적인 연구를 하냐 어떤 협력적 연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협력적 연구를 당연히 연구원은 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와 또 정책 연구자와 학계와 교수라는 어떤 직업적 차이 같은 것들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 차이를 일단 조금 말씀을 드려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이런 그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연구원 처음에 몇 년 생활하다가 그 교수로 가는 어떤 이런 이런 코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근데 초기에 연구원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학계에 우리 학회에 대부분 그 이끌어 나가는 지금 한 20년 동안에 주도적인 세력을 가진 분들이 다 연구원 출신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코스가 이렇게 되지만 제가 이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건 다른 직업이다. 저는 예를 들면은 그 80년대 후반에 연구원 들어가고 그때부터 나는 여기서 정년 퇴임하는 게 나의 목표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실제로 꼭 계획을 이루셨네요. 네네. 그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야말로 아주 그 상투적인 말로 큰 어떤 대과 없이 끝냈다 하는 어떤 이런 것처럼 제가 그 33년 동안의 어떤 연구원 생활을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끝낼 수 있었던 거는 저로서도 굉장히 다행이고 드문 일이죠. 그런 것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흥미로운 요소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려볼게요. 교수님. 그 관광 전공자들이 한국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꽤. 네, 많죠. 그 중에서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 내가 전공자라면 박사학위 있고 그러면 그냥 어렴풋이 좋을 것 같아. 좋은 직장일 것 같아. 입사를 어려워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입사라는 게 이제 공고가 뜨고 뭐 이런 거. 네네, 공고 다 뜨죠. 일간지에 다 그런 게재하게 돼 있고 뭐 또 학회나 이런 데에도 이제 그 다 공고하게 돼 있고 학회 홈페이지나 공채 형식으로. 공채죠. 특채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고요. 되게 적겠네요. 이 뽑는 인원이 한두 명 정도? 뭐 그건 때에 따라 달라요. 달라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연구 보고서 보면 나오시는 분 이름이 그 연구원이라 몇 명입니까 지금? 지금 연구원의 정원은 139명이고요. 현원은 한 130명 정도 되는데 관광 쪽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연구직 말고 아. 사업을 담당하는 예. 이를테면 통계라든가 뭐 예. 이런 쪽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서 아. 관광 쪽은 한 30-40명 정도. 그러면 전공자들이 기본적으로 박사 연구를 하려면 연구원으로 가려면 입사를 하려면 박사학위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연구원이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두 가지 이제 직위로 들어오는데 하나가 평연구원으로 들어오는. 평연구원의 경우는 석사학위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연구위원이라고 하는 트랙으로 들어오는 건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들어오죠. 부연구원부터는 이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좋은 직장입니까, 박사님? 저는 좋은 직장이었어요. 저는 좋은 직장이라는 게 그 우선 그 교수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그 대부분 그 꼭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고 또 그 학교하고는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정책의 실현을 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다른 그 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테면은 뭐 그 이 태권도원 전체의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든가 뭐 큰 어떤 그 광역권 사업을 한다든가 실제 결과물로 나오니까 네네 그런 거를 보잖아요. 그건 조금 다른 문제죠. 그렇게 따지면 일단 조의 가벼운 질문은 요 정도로 끝을 맺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사님 제가 처음에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실효성이 낮은 보고서는 약간 말이 안 될 수도 있네. 근데 실효성 다는 결과로 안 나오겠으나 그래도 실효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연구원이 그런 해답을 주는 거냐 뭐 그렇게 본다면은 못 주는 경우가 있겠죠.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 구체성이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못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실효성이라는 부분은 근데 이제 누가 평가하느냐. 물론 이제 그 조금 이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지만은 연구원 내부에는 굉장히 스크린 과정이 생각보다 세요. 그 보고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뭐 최소한 3차례 이상의 연구 심의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심사 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문화부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저희가 지금 연락 가능한 그 연구원 그 보고서도 다 그렇게. 그 전부 스크리닝 된 거죠. 연구원 몇 분, 2분, 3분이서 그냥 오케이 딱 끝 이게 그건 아니죠. 연구원 내부에 이제 연구 심의 제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거의 모든 연구가 그 문화부나 혹은 연구를 의뢰했던 발주 기관에 오케이를 받지 않으면은 성립이 안 되죠. 그냥 허투루 볼 게 아니고 심사 꽤 까다롭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은 처음에 이제 2002년에 연구원이 통합됐을 때는 그 특히 그 문화 쪽에 있는 그 연구진들은 연구 심의 제도를 잘 못 받아들였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문화 쪽은.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오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 예술이라는 분야는 창작자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근데 우리 이제 그 관광이나 이런 데는 그 사회과학 분야고 여기는 인문과학, 인문 쪽이고 우리는 사회과학 쪽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또 그 업계 이 분야 특성상 수요자 중심 사고예요. 근데 여기는 창작자 마인드로 간단 말이에요. 인문적이고 사회적.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연구원이 제대로 그 역할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책 연구자라는 것은 공직자예요. 공직자고 이 연구의 성격은 정책 연구예요. 정책 연구라는 것은 정책의 하위 단위예요. 정책이에요. 그렇죠. 정책.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이런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연구자들뿐만 오해하는 게 아니고
일부 연구자들.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교수하고 자기하고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교수처럼 행동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정책 연구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문화부의 문화예술 쪽의 공무원들을 보면은 자기가 문화예술인인 줄 착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정책연구 공직자면서 연구자예요. 이런 것들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특성 때문에. 거기서 몸담고 일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오해를 저 같은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연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초기 단계에는 이 인문학을 하던 사람들이 그 연구 심의를 세게 받아야 한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연구 책임자만큼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감히 그 심의를 한단 말이요.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은 뭐 저는 이제 그 제가 교통연구원에서 그 2번에 걸쳐서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연구원의 어떤 그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을 쭉 그런 것들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연구원 생길 때 초반에 그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을 엄청 강화해야 된다. 이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반응이 뭐냐면은 박사가 무슨 교육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면 사회는 점점 복잡화되고 첨단화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지 않으면은 그 정책 현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소위 그 사르 공감대를 이뤄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간에 극복되지 못할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 학문적 배경의 어떤 차이라든가 분야 특성의 차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실효성 문제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좀 다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실효성이라는 것의 판단은 이제 그 문화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런 부분의 오해가 뭐냐면 연구원에서 내는 거는 그 연구고 안이에요. 안. 제언 정도. 그러나 그 정책과 계획은 그거는 공무원과 정부가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확정 지어줘야죠. 그래서 그 실효성은 어느 단계에서 판단하는 거냐. 연구와 그 제공하는 안에서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 정부가 실행하는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할 거냐. 그래서 그거는 약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 이런 면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쟁점의 어떤 필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쟁점 해결에 그만큼의 그 현명한 답이 안 나온 거 아니냐. 근데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어렵죠. 너무 많은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원 같은 경우가 뭐 그 1년에 해나가는 연구가 뭐 수십 개 이상 뭐 혹은 세 자릿수까지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그 편차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그 관심을 갖는 분야에서 그 수긍할 수 있는 답을 아직 못 냈다 하는 것들은 그거는 여러 차이가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다라고는 인정해야 된다. 연구원도 또 이런 문제를 그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정리할 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연구원은 확실히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생산, 우리 생산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연구의 생산과 공유가 충분히 조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생산은 했는데 공유가 안 되지. 부족하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연구원의 생산물의 1차 그 고객은 공무원이에요. 문체부. 그래서 문체부의 담당자예요. 담당 과장, 뭐 담당 사무관, 담당 국장 이 사람들이 1차 그 고객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표님이 조사하신 업계나 여기는 1차 고객도 아니고 2차 고객도 그렇죠. 아니에요. 예. 저도 제가 관심 있어서 지켜보는 거지. 3, 4차 고객쯤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게 이상적이냐? 예. 저는 공유가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확대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연구가 정리 끝났으면 예. 그 연구를 예를 들면 나와서 발표를 하고 예. 공개적으로. 발표 맞아 그런 거. 그래서 뭐 여행업계에 무슨 제도를 맞아요. 바꾸는 연구 예.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도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에서 문화부에서도 이제 일정하게 불만이 막 나오는 예. 거예요.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이제 충분히 그 실효성이라든가 지금 예. 말씀한 대로 현장성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제기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했냐면 예. 연구원들을 싹 데리고 문화부에 가서 예. 하루 날을 잡고 연구를 전부 발표를 시켰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발표는 하는데 공무원들이 담당자 한둘이 들어왔다 나갔다. 왜냐하면 자기네 일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네. 공유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해봐. 그 연구원에는 이제 그 여러 연구 과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연구도 이제 기본 연구라고 해서 기초 연구라는 게 있고 네. 정책 연구라는 게 네. 있고 네. 수시 연구라고 네. 이렇게 구별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연구라고 해서 현안 연구가 있고 정책 리포트가 있고 네. 협력 네. 연구가 네. 또 있고 타기관들하고 하는 외국 기관이라든가 또 뭐 수탁 연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구조가 있고 그 또 하나가 그런 연구 사업에 하고 있는 통계 사업이 통계. 있어요. 그래서 통계 진짜 너무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라든가 그런 거, 예. 또 관광 사업체 맞아요. 통계라든가 또 국민 여행자 조사라든가 예. 외래 관광객 예.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4대 그 예. 공인 통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원이 이런 통계를 뭐 분기별로도 이제 그 수집을 하고 또 분석도 하고 또 연도별로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업계와 공유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장을 넓혀야 된다고. 그게 너무 아쉬워요. 지금은 이제 통계 제공만 하고 있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통계가 생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해석돼져야 예. 되고 그게 인포메이션으로 해서 예. 업계나 이런 그 관련 쪽과 이렇게 공유하는 예. 이런 그 공유 지점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 연구원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렇죠. 업계와 관광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지렛대를 예.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고 그 연구원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연구원이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점도 있지만 우리 업계가 주로 우리 그 유튜브를 본다면 우리 업계와 정부가 연구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커요. 예. 예. 그래서 그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공유의 문제, 잘 모르는 문제가 그것도 있지만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그렇죠.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네. 특히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요거 잘 이용하면 좋은 기사가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그럼 왜? 그리고 하나의 연구를 할 때에도 그게 여러 가지 계량적인 자료도 들어가고 의견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연구는 그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요. 네. 의견. 왜냐하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중요한 정책 그렇죠. 저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 들어가죠. 또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같은 것들도 다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 전문가 조사 같은 것들이. 그래서 여러 단계의 것들을 잘라서 봐도 그게 굉장히 인포메이티브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구원이 뭐 하는 조직이고 하는 것들은 각자 기업이라든가 분야의 발전을 이해할 때에도 네. 연구원의 어떤 결과물을 공유하고 네. 연구원이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뭘 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가벼운 생각, 의견 중에 하나가
아이 홈페이지 디자인을 좀 유니크하게 좀 네, 바꿨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지금 화면을 저를 보고 있는데 정말 진짜 학자들을 위한 홈페이지 같아요. 너무 디자인이 좀 접근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죠. 좀 밝고 좀 유니크하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좀 예. 하고 그런데 이런 건 아마 이제 되게 이제 원장들이 새로 예.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한 그런 과정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요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박사님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거 안에 들어가면 인사이트 관련된 이거는 또 괜찮아요. 이쁘고 네네. 유니크해요. 그래서 재밌네. 이렇게 관광 뭐지? 이것도 나름대로 안에 디자인은 괜찮은데 이 껍데기가 영 그렇죠. 너무 재미가 없어.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 우리 이 대표도 제가 참여를 이렇게 그 같이 했던 것들이 이제 한국관광정책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문 저널이에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처음에 이제 이 90년대 후반에 예. 중후반에 이 어떤 저널을 만들 거냐 했을 예. 때 원래는 논문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독자층이라든가 예. 이 저자층, 예. 이 필자들을 좀 다양화해서.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미국의 학회를 갔더니 3분의 1 정도는 업계에서 발표를 해요. 업계와 학계가 다 같이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학계가 발표해 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 저는 이제 공무원도 발표하고 이 관광 정책은 그렇잖아요. 공무원도 발표하고 업계도 발표하고 그 필자로 또 그 학자들도 교수들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연구원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 필자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이 한국 관광 정책처럼 좋은 저널이었거든요. 최근에 백호 기념 제가 이제 좌담회 가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시대 이슈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제가 저도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투어고라고 있어요. 예, 투어고. 관광 정책 그 관광 정보 지식 정보 시스템. 또 관광 개발 정보 시스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정보가 정리된 정보들 많아요. 그 또 통계를 그 패키지를 쓸 수 있게끔 그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장점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그러니까 전문 연구원들의 보고서 치고는요 내용이요 중학교 3학년 수준으로 충분히 읽을 만한 가독성이 굉장히 그래야 좋아요. 돼요. 그건 진짜 잘된 것 같아요. 뭐 쓸데없이 어려운 말 안 써요. 왜냐면 그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일반 국민도 이 정책 보고서는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쓰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공무원들과 국민이 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다만 학술 논문이라는 건 그건 학자들끼리 보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원래는 원래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방법론적으로는 엄밀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드러내고 보더라도 실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정책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잠깐 중간에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실제 그런 그 성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표적인 이제 국기원 그거 말고 태권도원 말고 성과들이 내부 이제 연구원님들이 주위에 계셨으니까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네 이런 식으로. 그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할까요? 관광진흥 확대회의 이런 것들 전에 있었죠. 그런 건 애초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백악관 회의 같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제가 직접 참여했던 그 초기 연구에서 그 출국 납부금 같은 그 정책 재원 마련 같은 것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다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것들이고요. 근데 그걸 깎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죠? 저는 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것들 또 다른 분야로 본다면은 그 올림픽 그 공원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그 계획 같은 것도 참여를 했던 거고.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 변화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대해서 그 연구 중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구 중심 제도.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연구원의 운영
그 재원을 예. 벌어서 써라. 엥? 일정한 부분을. 예.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운영이 돼 왔어요. 예. 예전에 이제 그 IMF나 이런 것들 또 혹은 여러 가지 그 경제 위기 네네네. 때마다 네. 그런 것들이 강요돼 가지고 이제 연구원들이 그 돈을 벌어서 쓰는 제도가 있는데 네. 요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원 운영 재원에 대해서는 전액 그 정부 출연을 하겠다. 완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우와. 쪽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네. 그 연구원이 그 지금 인력 구조 아까 이제 네. 편향의 네. 문제라든가 또 현장 네. 산업 현장성이 약한 이유가 뭐냐면 연구원은 원래 조사, 네. 분석, 네. 예측, 네. 전망, 네. 평가, 네. 지표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뉴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융복합,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정한 정부 정책 계획 네. 이런 것들 아주 그 제한적인 플래닝 음. 이런 것들을 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런데 연구원을 돈을 벌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 네. 이 전체 그 연구원 예산이 290억인데 290억 중에 정부 추정금이 125억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많지만 네. 끊어서 얘기하면 한 125억 정도고 나머지 165억이 그 수익 사업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수익 사업을 그이 일어나는 데가 어딜까요? 업계 현장. 아니요, 업계는 전혀 그런 대원이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 같은 데서의 그렇죠. 연구 뭐 개발 이런 거, 계획. 예, 그런 거. 개발 사업. 예. 지역 개발을 해서 플래닝을 예, 한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조사, 분석, 예측, 전망, 뭐 이런 평가, 지표 지수, 막 이런 아주 에비던스, 예. 정책의 아주 그 기초적 자료를 생산하는 엄밀한 그런 자료들을 생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돈을 벌어서 쓰라 그러니까 예. 많은 인력들이 돈 버는 쪽에 가야 돼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 업계는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업계는. 없죠. 그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요?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한 인원이 개발 쪽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여지가 좀 생겼다. 그리고 뭐 이번에 그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의 행정 어떤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너무 잘된 긍정적인. 그래서 아마 조언이에요. 이게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이제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IT, AI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그 발전들이 크게 차질을 빚은 그렇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 아마 이번 그 이재명 그 정부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점들이 좀 더 정상화되고 현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의 다양성, 그다음에 인사이트도 최소한 이번 정부 때는 좀 더 많이 기대해 볼 수 그렇죠. 있고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그런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 기대하고 그러니까요. 왜 과거에 그랬냐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개발 쪽의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업계 쪽을 지원할 산업 정책이라든가 경제 쪽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저 박사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이번 정부 들어서 저번 정부와의 차별점이 왜냐하면 저는 기사 때문에 보고서를 계속 들여다보는데 올라오는 횟수가 지난 때보다 훨씬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불만이다. 과연 이게
정권의 문제냐 아니면 연구원장이 바뀜으로써 일어난 문제냐라고 했을 때 후자 쪽이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했는데 꼭 그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죠. 같이 그런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가 있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원장이 얼마만큼 개혁 의지가 있고 네. 또 어떤 우리 이 관광계의 발전이나 네. 이런 쪽에 어떤 의지나 예. 의지만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앞서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파악은 된 것 같은데 네. 연구원 분들의 구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총원 중에 한 관광 분야가 50명 정도 됐다 하는데 그냥 이건 개인적인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욕심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100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책연구실과 산업연구실이 이렇게 두 개가 돼가지고 네. 관광연구본부가 되잖아요. 네. 근데 관광산업실이 그럼 산업을 연구하냐 그러면 네. 그게 아니에요. 아, 여기는 개발실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래의 영역을 온전하게 가져가려면 국제,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지역 자원, 네. 지역 관광 개발 네.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를 포괄하는 어떤 이런 연구부서가 있고 산업실이라고 하는 연구부서가 있지만 이 산업실은 산업연구는 거의 안 해요. 네. 여긴 다 개발 인력들이에요. 왜냐하면 돈 벌어 해야 되는 어떤 일. 그래서 실제로 산업 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까지를 확대하고 그러려면은 최소한 7, 80명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50명 조직이. 저번에 제가 그래서 그 의견을 좀 전에 제가 불만 사항을 얘기했을 때 박사님께서 아니다. 보고서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니 퀄리티를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죠. 퀄리티를.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퀄리티와 양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려면 결국은 연구원을 숫자를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이었구나.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네. 꼭 강조하고 싶은 나중에 한번 더 네.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니 그러면 이렇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교수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연구원으로 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연구원이 여러 면에서 못하면 누가 연구원으로 오겠어요? 그렇죠. 교수로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뭘 기대해요? 그렇죠. 그럼 경쟁력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 면을 비교해 봤을 때에 교수보다 연구원이 이 점은 나쁘지만 이 점이 좋아서 쌤 정도는 되거나 조금 높아야죠. 더 좋은 연구 결과물을 냈지 않겠어요? 그걸 더 기대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은 키스트나 카이스트의 연구자들하고 네. 교수들하고 누가 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공계 분야. KDI나 네.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네.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삐까삐까하거나 KDI도 만만하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원들이 교수보다 못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성격이 다르고 네. 그러나 애초에 공부는 다 똑같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인력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느냐는 지금 제공하는 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좀 일방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박사님 또 추가적으로 혹시 또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한 10가지의 10가지. 주문 사항을 좀 주문.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구원의 내부와 그다음에 문화부나 업계에 드리는 부탁으로 해서 총 10가지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구원 내부에 한 5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교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하는 공직자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연구원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자들은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AI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면 이런 것들을 지역 개발이나 산업 현장에 연구원들이 먼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치고 나가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거 빠뜨렸는데 원래 질문 있었어요. 네, 디지털 콘텐츠 시대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뭔가 얼마나 적어? 연구들이- 원래 있었어요 이거. 네, 연구들이 빨리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좋습니다. 예. 세 번째가 이제 연구도 중요하지만 성과 예. 공유가 중요하다. 예, 공유 아까 말씀드린 네. 인맥상통하는 부분. 네, 그리고 그 산업이나 예. 그 경제 기반의 연구 비중을 높여야 된다. 예, 예, 예. 네, 이런 얘기 하고 싶고. 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거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너희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어느 분야가 됐던, 물론 우리 이제 네, 문화 네. 강화 중에 국가 경제가 좀 더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게끔 그럼요. 이론을 제공해라. 그럼요. 뭐 이런 그 측면으로. 현장 기반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5개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부와 우리 업계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좋은 대우에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 그거는 뭐 어느 분야나. 근데 우리가 타 연구 기관에 비해서 낮고, 낮습니다. 예. 다른 연구나. 그리고 또 교수보다 낮으면 예.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속된 말로 일할 맛 안 나는 네. 거죠. 뭐. 두 번째는 이제 연구 독립성을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 독립성. 예. 제가 보면은 이래요. 문화부는 공사도 그 산하 그 예, 조직으로 예, 만들어 갖고 버리고 있어요. 예. 협회도 산하 조직 원래는 업계의 이익 단체인데 말 잘 들어. 만들고 사업 줄. 연구원도 가면 갈수록 그 자기네들 일을 그 대행시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일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져서 어떤 결과를 내고 그거는 100을 요구하면은 100을 못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이런 문제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예, 그래서 예. 연구는 예속되면은 신뢰받고 그 존중되기 어렵다.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연구의 성과도 음흠. 자연적으로 낮춰지는 네. 그런 거. 근데 그런 거하고 직접적 관련된 걸 하나 말씀드리면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이 진짜 문제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 선정. 네. 연구 주제를 연구원이 그것 때문에 문화부가 개입할 수 없는 연구의 어떤 그 룸이 있어요. 아. 그런 걸 만들었어요. 예, 근데 왜 그런 게 만들어졌냐면 연구를 뭐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문화부에 요청을 하면은 예. 꼭 담당 사무관이나 주무관들이 자기 하는 업무의 연장으로 내요. 그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 또 그 사람이. 그러면은 그거를 국과장들이 네. 스크린을 해서 그렇지, 국가 정책의 관광 정책을 위해서 지금 무슨 단계 어느 분야에 어떤 연구가 네, 필요하다는 네, 걸 결정해 줘야 되는데 예. 우리 고매하신 고관대적인 네. 국과장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맞지. 모르기도 하고.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주무관이나 사무관 자기 필요에 네, 네, 의해서 네. 그런 연구들을 보내고 그걸 아무도 정리를 안 해주니까 연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문제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연구원의 아까 성격 문제에서 그 연구원은 이제 그 문화기본법에 네, 네. 근거를 한 조직이고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이에요. 모든 그 정부 연구기관들은 곧 기타 공공기관이에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저기 준정부 기관이잖아요. 관광공사가. 네. 우리는 기타 연구원들은 다 기타 공공.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하나의 저기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에요.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22년인가에 됐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국가 예산으로 줍니다. 근데 그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몇 프로만 주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경사연이에요. 경인사. 경제인문사회연구원. 네. 연구회.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왜요? 왜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냐? 여러 요인이 있는데 예. 문화부는 연구원이 예. 다른 연구원처럼 되는 게 싫었어요 그동안. 아. 그냥 우리 부처의 얘기만 그냥 들어주고 지원해주고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어떤 움직이는 거에 참여를 계속적으로 예. 안 되었고 아. 또 그것들이 어느 장관 때에는 하려고 해주다 보면은
그 기재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 기재부에서는 정책 조율을 하는 담당국에서는 예. 문화관광연구원이 들어와라. 예. 그 경사연에 음. 그리고 정부 출연 기관에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데 예산국이 반대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기금에서 나가는 거를 하버리면 자기네 일반 예산 편성을 확대해야 돼. 예. 이런 부담 때문에 매번 공전이 됐던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정부 출연 기관으로 아. 그 굉장히 다행히 됐는데 경사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 경사연이 안 되는 이유는 우선 문화부의 의지가 좀 부족하고 예. 또 두 번째로는 예. 연구원이 여전히 서울에 있잖아. 아. 근데 연구원이 이제 지방에 가는 것들에 예. 대해서 직원들의 상당 부분 부담을 느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아. 하는데 그러나 경사연에 들어가야지만이 대우 문제라든가 연구의 독립성 같은 것들이 아. 확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연구원의 첫 번째 당면한 숙제는 신임 원장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반드시 경사연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분야의 정부기관 그 연구기관과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제가 문화부에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 제가 그 연구원에서 보직을 20여 년 전에 할 때에는 연구원의 이사, 관광 쪽의 이사들이 누구냐면 한국관광공사 사장, 예. 중앙회 회장, 한국관광회회 회장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예. 자연인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의 어떤 그 프레젠터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이사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독립성 문제하고도 관련되는데 연구과제 그렇게 선정할 때에 문화부 자체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의 독립성 이런 부분은 예전에 모철민 수석이라든가 차관을 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할 일과 연구원이 할 일을 왜 구분하지 못하느냐라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던 원칙주의자들도 있거든요. 왜 지금은 그런 고관들이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국가와 우리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 정립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런 이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태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냥 연결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십시오. 예. 그 연구라는 건요, 학문이라는 게 자체가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의문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이런 거에서 출발해요 연구라는 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는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비판해야 돼요. 현재의 정책을 비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정책을 비판하면 공무원 입장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좋은 대안을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연구가 실효성이 없는 연구가 나올 수 있어요. 연구라는 것은 현실을 비판하는 토대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확한 비판이.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월급 받으려면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화를 이뤄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업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업계에 쓴소리,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언론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건 연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두 가지의 고사성을 갖고 얘기할게요. 연구원은 공직자란 말이에요. 공직자는 이 범중엄이라는 송나라의 어떤 관리가 이런 얘기를 범중엄 선천하 지우이우 후천하 지락이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의 태도예요. 이걸 짧게 얘기하면 선우후락. 그래서 뜻이 뭐냐면 세상의 변화의 기미를 먼저 알아채고 모든 결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야 즐겨라. 공직자는. 공직자의 태도예요. 세상의 변화의 조짐을 먼저 알아채리고 모든 그 우려를 다 해결한 다음에야 즐겨라. 공직자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그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학자. 연구자. 연구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천하불치는 학문분립
있습니다. 예. 왕양명이라는 분이 한 거예요. 뭐냐면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예. 학자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황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그 공부 이 모든 관광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그 연구인들은 책임감을 가져라.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표충비가 돼야 됩니다.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예. 내가 몸이 아파야 돼. 예. 이 정도가 돼야지 예. 공직자로서 연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말을 예.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표충비요? 그러니까 왜 자막을 달아야 돼서. 표충비라는 게 이렇게 그 나라에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은 왜 그 비석이 땀을 낸다라는 그걸 표충비라고 네, 그럽니까? 그런 제가 이거 표충비. 몰랐습니다. 네, 네.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그 연구원 분들의 해야 할 임무가요. 없는 이론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론을 찾아서 정립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론 개발은 그 연구원의 역할이 아니에요. 예. 이론을 가져다가 예. 최신 이론과 유효한 이론을 가져다가 조립. 현실의 정책의 현장에 맞게.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학자들의 경우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잖아요. 예. 연구자들은 반드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솔루션까지 내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네, 됩니다. 네. 그게 다른 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사회 문제와 미래상 그런 미래 문제, 인류의 미래 문제 이런 것도 민감하게 민감하고 따라가죠.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그럼요, 마음 자세가 있어야 그럼요, 되겠네요. 그럼요. 새로 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으나 그런 부분들도 이 연구원의 정체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메모리가 다쳐가지고. 예. 다음에 저희가 또 좋은 주제 갖고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박사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